지금 시장은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그저 재료의 장일 뿐입니다. 이 관세 환급에 대한 뉴스들은 중장기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단기 포지션에선 어떠한 것들이 나오냐? 바로 기대감으로 인한 포지션들의 과열, 그리고 이 정책 싸움이 길어지다 보면은 확정에 대한 것들이 지연되기 시작하고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고 결국 청산 유도 흐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단기 구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200조는 당장 풀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법적인 절차, 정보의 대응, 재정적인 논쟁, 정치의 변수, 시간들이 당연스럽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레버리지는 이 시간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장에서는 항상 한 번 위로 쏘게 되고 그 위에서 털어버리는 구조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청산 사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확정 구간들이 아니라 기대감에 대한 청산 구간이라는 사실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 브리핑의 타조망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전부 다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는 변동성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호재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차트의 구조는 계속해서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바로 그에 대한 이유들은 현재 유동성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저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들 알아주셔야 되고, 따라서 이 자리에서 추격하시다 보면은 그저 우리는 청산 사냥 속에 가장 위태로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실들을 파악하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오니,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지금 바로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저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제 결국 피보나치의 0.618 라인을 무너뜨리고 내려왔던 비트코인이 저희가 단기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최대 하락분, 피보나치의 0.786 라인 부근인 62.6K까지 하락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신규 유동성도 보이지 않았고, 그에 따른 매수세들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가능성은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자, 하지만 특히나 저희가 함께 짚어봤던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큰 반등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유지해왔었던 단기 하락 채널의 하단선과도 겹쳐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두고, 특히나 이 자리에서 지지에 대한 반응들이 나와주는지 이것부터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됐었을 때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지지 반응들 안정적으로 체크해주고,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곧장 스터디룸 통해서도 이에 대한 것들 안내 도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빠르게 반등 타점 잡아서 함께 진입을 진행했는데요. 자, 강력한 지지 라인을 딛고 일어섰던 만큼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드렸던 것들은, 특히나 이런 피보나치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든 저항이든 이러한 라인들에서는 반드시 리테스트하는 흐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618 라인을 돌파했을 때도 내려올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에 대한 관점들 동일하게 딛고 일어섰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의 저항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반등세와 함께 0.618 라인을 리테스트하는 모습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이 자리를 터치하는 걸 확인했을 때 전량익절 진행하게 되면서 함께 잡아둔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큰 장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마무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자, 특히나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도 변동성이 큰 장세는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도 훨씬 큰 변동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명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나오는 변동성들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기준선들만 세워놓는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등장하고 있는 3%에서 4%의 변동성들 전부 다 저희들의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사실들 이제는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한 실시간 현황들부터 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차트 분석한 내용들 바로바로 함께 참고해 보시라고 일기장처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실시간 현황들을 함께 받아보시면서 참고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고 간단하게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어찌되었건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경 큰 장대 양봉을 다시 한 번 더 만들게 됐는데 저희가 익절했던 이후에 채널 선들을 딛고 일어서고 이 리테스트 이후에 나온 반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공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안내들과 함께 추가적인 기회들 붙잡아서 진입한 이후 빅롱이 나오게 되면서 또 한 번의 기회들을 구독자분들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에 대한 흐름들 또다시 피보나치 0.5 라인에서 막히게 됐죠. 그리고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지금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흐름들은 어떤 것들이다? 피보나치의 0.618 라인을 리테스트할 수 있는 흐름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따라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가능성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어찌되었건 지금 차트상으로는 또 한 번의 변동성들의 흐름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변동성들이 요동치는지 이에 대한 사실 파악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집중력 조금 더 끌어올려주시면서 이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한 소식들은 알고 계시죠? 바로 이 페덱스가 그동안 트럼프 관세들을 다 돌려주라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됐고 대법원은 그 관세가 위헌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조 원 규모에 대한 환급들이 현실화가 되네 마네라는 것들로 이야기들이 뜨겁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 환급이 현실화가 된다면 시장의 판도가 정말 크게 뒤바뀔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까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냐? 그건 먼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었을 때 현재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으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같은 경우는 이 권한에 대한 남용, 즉 한마디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업들이 불법으로 거둔 돈들을 돌려줘 이렇게 집단 소송으로 들어간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환급에 대한 규모 추정치가 최대 1750억 달러, 하나로 약 200조 원 이상임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금액만 들어봐도 결코 작은 돈들은 아닌데 이 만약 진짜 환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정말 쉽게 얘기해서 관세가 환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면은 이 시장이 현금이 풀리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유동성들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상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도 비슷한 효과로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 환급하는 돈들 정부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느냐? 바로 국채를 더 찍거나 재정적인 적자를 늘리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 이 달러에 대한 공급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도 달러의 가치는 약해지는 구조적인 흐름들이 형성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달러와 비트코인이 반비례 관계다라는 사실들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달러 공급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강세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일단 비트코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유동성들이 풀려나게 될 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여기에 더불어 달러 약세까지 등장하게 되니 당연스럽게도 비트코인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은 결국 이 돈들은 주식에 먼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코인 그리고 나서 위험자산 순서대로 흘러가는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역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 보여지고 있고요. 이 역사적으로 재정 확대 그리고 적자 확대 때는 비트코인이 강세한 흐름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의 판결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거 사실상 호재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단기 변동성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을 배제하지 못한 채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 그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다른 법으로 다시 한 번 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게 됐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무역전쟁 2라운드의 가능성을 저희에게 안겨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역 갈등들이 커지게 되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기업 실적에 대한 압박, 위험자산들의 단기 흔들림 등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들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지금 유가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결국 매크로적인 이슈들,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중장기적인 현상보다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을 안고 단기적인 변동성들을 끊임없이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의 핵심은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의 호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의 유동성들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된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차트상 명확한 기준선들 잡아두고 우리가 무리하게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걸기보단 이 기준들에 대한 반응들을 체크해서 짧은 단타형 매매만 이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들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받아보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변동성들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기준선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이 결국 피보나치의 0.5 라인 저항을 맞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고 있는 비트코인 또 한번 어디를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피보나치의 0.618 라인을 리테스트할 가능성 우리는 열어둬야 된다. 따라서 만약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지지 반응 먼저 체크해 주시고 지지가 안정적으로 확인하였다면 반등 타점 잡아서 진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나는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락 채널의 중단선 조금 더 큰 폭을 보시고 싶다면 이 저항에 대한 리테스트를 기대하고 0.5 라인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은데요. 자, 그런데 이 0.5 라인 이상으로 나오는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었을 때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흐름이 나오고 이 리테스트 흐름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이루어졌을 때 진입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그때 저희가 기회를 붙잡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리한 진입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반응 체크들을 이어갈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지지 저항선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보신 것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에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로 채널 두 글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